서울의 심장 인왕산 자락 아래엔 시간이 멈춘 듯한 계곡이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그 위를 잇는 두 개의 통들.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돌다리를 건너 조선의 숨결을 따라갑니다. 서울에 이런 다리가 있다고요? 바로 수정동의 기린 다리입니다. 수성동이라는 이름은 물소리가 유명한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건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데 한여름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큰 물줄기가 폭포수 같은 큰 소리를 품어내는 사나운 계곡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곳이 물소리가 유명한 계곡이라 해 수성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수성동은 현재 노상동과 옥인동의 경계에 있던 지명입니다. 동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골짜기 또는 계곡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수성동은 인왕산 아래 첫 계곡으로 인왕산에서 발원한 이 물줄기는 수성동 계곡을 시작으로 서천을 지나 청계천으로 흘러갑니다. The name Susongdong literally means a valley famous for the sound of water. Although it is typically a dry stream bed where no water flows, a sudden deep summer downpour transforms into a fierce torrent, with the rushing water roaring like a waterfall. It seems that people in the past named it Susongdong precisely because of this distinctive sound. 수성동 refers to a location that once straddled the border between the present-day neighborhoods of Nusangdong and Ogindong. Here, the suffix dong was not used to know the modern administrative district, but rather to signify a valley or ravine. As the first valley situated at the foot of Mount Inwang, the stream originating from the mountain flows through the Susongdong Valley and passes through Socheon before eventually reaching 청계천 stream. 수성동 계곡에는 기린교를 비롯해 안평대군이 살던 집으로 추정되는 비해당터 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린교는 길이 3.8m 장대석을 2개를 붙여 만들었습니다. 한양 도성 내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통들로 만든 가장 긴 다리입니다. 기린교는 동물 기린에서 따온 말입니다. 기린은 고서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사슴과 소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로 수컷은 기라 하고 암컷은 린이라고 합니다. 기린은 성인이 태어날 때 그 징조로 나타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정선의 장동 팔경 접속 수성동은 인왕산 자락의 수성동 계곡과 기린교를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그린 대표적인 진경 산수화입니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한 풍경의 장식이 아니라 당시 선비들의 이상적 삶과 정신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들로 해석됩니다. 정선의 그림 속에는 기린교를 건너는 사람 4명이 보입니다. 4명은 안평대군과 그의 벗들로 상징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과 학문을 사랑한 인물로 비해당은 그가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었습니다. 정선이 기린교를 건너는 사람을 4명 그린 것은 당시 선비들의 생활과 사유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기 위함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수성동 계곡은 선비들이 모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명성지였습니다. 4사람은 실제로 벗들과 함께 산책하는
풍속을 담아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은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선비들을 대표하며 기린교 자체가 현실과 이상을 잇는 경계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뒷짐을 치고 다리를 건너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정신적 휴식을 찾는 선비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기린교는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라 현실과 이상, 속세와 운둔을 가르는 경계로 해석됩니다. 네 사람이 함께 건너는 모습은 공동체적 사이와 연대를 나타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이 향하는 곳은 인왕산 깊숙한 곳에 있던 안평대군의 집인 비해당으로 이는 예술과 학문을 즐기던 공간을 상징합니다. 비해당은 안평대군이 예술과 학문을 즐기던 공간으로 이상적 풍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네 사람은 학문과 예술을 향한 길을 걷는 선비들의 표상입니다. 동양회화에서 인물의 수는 단순히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구도와 의미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명은 짝을 이루어 다리를 건너며 공동체적 조화를 강조합니다. 네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인생의 네 단계를 은유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함께 흐른다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정선이 네 사람을 그린 것은 단순한 인물 대치가 아니라 선비들의 이상적 삶, 자연 속 사유, 공동체적 풍미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기린교는 현실과 이상을 잇는 다리, 네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선비들의 표상으로서 그림 전체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담아낸 것입니다. 기린교를 건너는 네 사람, 인생의 네 단계인 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가지 덕목인 지혜, 용기, 인내, 사랑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다리를 건너는 과정은 삶의 길을 건너는 상징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기린은 전통적으로 길상, 즉 좋은 징조와 덕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다리를 건넌다는 행위는 세상과 세상을 잇는 전환을 뜻합니다. 따라서 네 사람은 각각 인간의 삶의 중요한 국면이나 덕목을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되곤 합니다. 인생의 네 단계는 소년, 청년, 장년, 노년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과정은 삶의 길을 건너는 은유로 세대가 이어지고 삶이 흘러감을 나타냅니다. 기린교는 단순한 물리적 다리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 삶과 삶을 이어주는 경계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건너는 장면은 인간이 각자의 덕목과 단계를 지니고도 결국 함께 길을 건너야 한다는 공동체적 지혜를 전하는 설화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돌이 이어준 다리 위에서 네 명의 남자가 건넜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다시 걸어보고 싶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인왕산을 스치고 물소리는 그때처럼 속삭이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나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엔 또 다른 시간의 문을 열고 잊혀진 서울을 찾아갑니다.